자, 여러분,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한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듣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,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모든 이 세 글자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? 우리는 얘를 갓머리라고 합니다. 얘는 독립적으로 사용은 되지 않고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글자, 집 가자 같은 경우에는 갓머리와 밑에 있는 이 글자 결합을 했는데요. 이 글자는 돼지 시자입니다. 예전에는 집에서 돼지를 많이 키웠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는 여러 마리를 낳기 때문에 집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라는 뜻으로 집 가자에는 집을 상징하는 글자에는 갓머리자와 돼지자가 만났습니다. 두 번째, 집 실자인데요.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갓머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고 밑에 이 글자가 들어갔습니다. 이 글자는 일을 지자인데요. 모두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집에 이르러서 편히 쉰다라는 뜻으로 집을 상징하는 글자에는 일을 지자가 들어갔습니다. 세 번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는 갓머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갓머리가 부수가 되는 글자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아들 자자가 부수가 되는데요. 자,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가정에서 글자 교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 이란 뜻으로 글자를 나타내는 것에 갓머리와 아들 자자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그 다음 글자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얘를 사람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인변이라고 합니다. 변의 명칭이 붙은 글자들은 왼편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 두 글자에는 사람인변이 들어갔고 이 아이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사람인자로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쉴 효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변과 나무 목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고요. 두 번째 어질인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변과 두이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. 공통적으로 나무 목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.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갔는데 수풀림 같은 경우에는 나무목 두 개가 결합을 했고 제목제 같은 경우에는 나무목과 제주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통적으로 나를자 들어간 걸 볼 수 있죠. 네. 이 나를자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밝음을 나타내는 글자들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. 밝은 명자는 나를자와 다벌자가 결합을 했고 어두울 암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자와 소리 음자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삼수변이 들어간 글자를 볼 텐데요. 이 삼수변이 들어간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성질을 가진 것, 물과 관련 있는 글자들의 삼수변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. 원래 이의 독립적인 모습은 이렇게 물숫자로 사용이 되죠. 근데 붓으로 갈 경우에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왼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의 명칭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. 강강자 같은 경우에는 삼수변과 장인공자가
콩이 만나서 강강자가 됐고요. 큰바다 양자 같은 경우에는 양양자와 삼수변이 만나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한자 정리 끝났는데요. 잘 마무리해 주시고 테스트할 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